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핸드폰을 사용하며 보내시나요? 스마트폰에 더 많은 기능들이 생기면서 우리는 점점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우리의 인생 전체가 이 작은 기기에 담기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것만으로도 스마트폰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도둑과 사기꾼들은 매일 새로운 방법의 계략을 만들어내는데 이 때문에 우리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악당들로부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1번. 개인 번호로부터 걸려온 전화. 알 수 없는 전화번호는 때때로 택시 회사나 개인 병원일 수 있죠. 따라서 사기꾼들은 이 점을 이용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와 혹시 전화 한 통만 사용할 수 있는지 물을 것입니다. 보통 여자일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여자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핸드폰을 건네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죠. 이 사기꾼이 전화를 걸면 그 수신자에게 여러분의 전화번호가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면 사기의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개인 번호로부터 전화가 왔다면 그 사람은 경찰과 같은 공공기관의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중 한 사람에게 큰 문제가 생겼고 벌금을 내면 가족을 도울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사랑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실행하는데 이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생명부지의 사기꾼에게 소중한 돈을 건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광고 사항을 하나 드립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걸려온 전화는 받지 마세요. 중요한 전화일 수도 있는데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방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전화를 받게 될 경우 무엇보다 먼저 수신자의 정보를 확실히 확인하도록 하세요. 만약 경찰관이라면 전체 이름과 소속 기관을 물어보세요. 다른 통신사라면 다시 전화를 할 수 있는 연락처를 받은 후 실제로 존재하는 번호인지 확인하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족 중 누군가에게 정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직접 연락을 해보세요. 사기를 당하고 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질문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이지요. 2번. 문자. 이건 다른 방식으로 오는데요. 여러분의 은행이 아마 계좌의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에 대한 문자를 보낼 것입니다. 문자는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서 일정 금액이 동결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번호로 전화를 하도록 하거나 동결을 풀기 위해 혹은 거래를 거절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방문하라고 유도할 것입니다. 전화번호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여러분은 문자 메시지의 지시 내용을 따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은행 정보가 사기꾼에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은행의 확인을 직접 하시기 전까지 이 의심스러운 문자에 등장하는 어떤 웹사이트에도 들어가거나 전화를 걸면 안 됩니다. 요새는 전화번호가 위조가 너무나도 쉬워져서 믿을 만한 번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위조된 번호일 수 있습니다. 은행에 전화를 걸어서 받은 정보가 사실인지 물어보세요. 대개의 경우에 이것은 범죄자가 여러분의 지갑에서 돈을 낚아내기 위한 미끼입니다. 조작된 전화번호에 대해 언급한 김에 다른 문자 사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친구의 것으로 보이는 전화번호로부터 문자나 전화를 해달라는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시면 상당한 금액이 나중에 전화요금으로 청구될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가 정말로 문자를 보낸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신다면 문자에 바로 답장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연락처, 그 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때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확신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번호가 바뀌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안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3번. 벨이 한 번 울리는 사기. 부재 중 전화를 보면 처음으로 드는 충동이 무엇인가요? 바로 전화를 다시 걸어 무슨 일인지 물어보는 것일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이 업무에 중요한 도구이며 모르는 번호로 많은 전화를 받는 편이라면 특히나 사실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 특정 번호로부터의 전화는 단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을 낚아서 돈을 뺏는 것입니다. 이런 번호는 전화를 받기 전에 단 한 번만 벨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전화를 하면서 여러분이 눈치를 채지 못하기를 바라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나중에 다시 전화를 할 거고 엄청난 양의 돈이 즉시 계좌로 청구될 것입니다. 정말 교묘한 수법이죠. 소중한 계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알 수 없는 번호로 다시 전화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런 사기에 속게 되었다면 청구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상한 점을 발견하시면 통신사에 바로 연락하세요. 또한 요금제를 최소한으로 하는 업무용 전화를 위한 세컨폰을 만드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최소한 개인 핸드폰은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4번. 잠재적인 구매자로 가장한 전화 사기.
이는 보통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자동차 혹은 그와 동등한 비싼 물건을 팔려고 할 때 생깁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기고 잠재적인 구매자들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누군가 전화를 하고 여러분은 뭔가 수상한 낌새를 느끼실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런 사람들은 카드 번호를 포함해 CVC 번호까지 여러분의 은행 정보를 모두 알아내려고 합니다. 이들은 돈을 미리 보내기 위해서라고 하겠지만 여러분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물론 이런 전화는 당장 끊어버리세요. 시간이 좀 지나 이런 수상쩍은 사기꾼들에 대한 건 모조리 잊어버릴 때가 되면 이번에는 은행으로부터 다른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은행 직원은 최근 계좌에 상당한 금액이 입금되었기 때문에 고객의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때 무슨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라면 이 순간 당혹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반응도 비슷하다면 이 사기꾼 직원에게 좀 전에 CVC 번호와 같은 모든 정보를 쏟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정말 누가 전화를 건지 아시겠어요? 이런 불쾌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그 누구에게도 여러분의 비밀번호나 CVC 번호를 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은행조차 이런 정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사적인 정보입니다. 은행 직원이 이런 정보를 요구했다면 이 사람은 은행 직원이 아닙니다. 그냥 끊어버리세요. 둘째로 개인 전화번호를 공개적으로 남기지 마세요. 꼭 번호를 남겨야 한다면 별도의 심카드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5번. 낯익은 번호, 낯선 사람. 기술의 발전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빨라졌고 전화 사기꾼들도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신의 방법 중 하나는 전화번호와 목소리 변조입니다. 여러분의 지인이 문제가 생겨서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 문자를 받는 사기 기억하시죠? 자, 이번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같지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인데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러분의 엄마라고 가정해보죠. 여러분은 의심 없이 전화를 받습니다. 엄마는 걱정하는 목소리로 심각한 문제 혹은 위험에 처했다고 얘기합니다. 이를 믿으신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침착하는 건 아주 힘드므로 여러분의 잘못이라고 하기 힘들 거예요. 여러분의 엄마는 뭘 해야 하는지, 어디로 돈을 보내야 하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려줄 겁니다. 정말 너무하지요? 그렇지만 이게 요즘 사기꾼들의 수법입니다. 이 사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사기꾼들이 전화를 끊은 후 다시 전화를 거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께 전화를 하려고 번호를 조작했다면 다행히도 그 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엄마에게 전화를 다시 걸면 목소리를 위조한 누군가가 아닌 여러분의 진짜 엄마의 목소리를 듣게 되실 거예요. 6번. 기술 지원. 이건 아마 가장 짜증나는 케이스 중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통신사의 기술 지원 직원이 갑자기 여러분께 전화해서 잔액의 비정상적인 내역이 찍혔다고 말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들은 문자로 보낸 코드를 말해달라고 합니다. 사실 이 문자에는 통신사의 개인 계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코드가 담겨 있습니다. 보통 이런 문자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 보여주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이 사기꾼들은 심리에 밝아서 여러분을 안심시킬 만큼 아주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개인 계좌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면 그들은 여러분의 돈이나 다른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기밀 정보도 절대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은행이나 통신사라고 할지라도요. 그들은 필요에 따라 여러분의 계좌를 이용하기 위해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정보를 요구한다면 아마 여러분의 돈을 훔쳐가려고 시도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이런 전화를 받으시면 먼저 바쁘니 나중에 다시 전화를 해도 되겠냐고 물어보세요. 이럴 경우 보통 다시 전화를 걸 곳이 없으므로 사기꾼들은 즉시 전화를 끊을 것입니다. 자, 밝은 면 가족분들, 이 밖에 알고 있는 전화 사기엔 어떤 것이 있나요? 모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댓글로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가족, 친구들과 공유한 후 큰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눌러 밝은 면과 함께 해주세요.